멕시코가 마약과 범죄자를 막지 않는다면 모든 멕시코 제품에 25% 관세를 때리겠다. 돌아온 트럼프의 입에서 떨어진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미군 특수부대를 투입해서라도 카르텔을 쓸어버리겠다며 사실상 멕시코 영토 안에서의 전쟁까지 시사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슈퍼파워가 바로 옆 나라 친구에게 총구를 겨눈 초유의 상황입니다. 미국이 이렇게까지 분노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매년 미국인 10만 명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죽음의 마약, 펜타닐의 진원지가 바로 멕시코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멕시코 정부는 우리는 미국의 식민지가 아니다라며 반발하고 그 사이 카르텔은 비웃듯이 더 많은 마약을 국경 너머로 던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쩌다 멕시코는 국가보다 마약 카르텔이 더 강력한 힘을 가진 마약 제국이 되어버린 걸까요? 많은 분이 그냥 멕시코 사람들이 잔인해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비극의 씨앗은 정확히 100년 전 미국이 내린 어떤 결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가난한 농부들이 양귀비를 심던 소박한 나라가 어떻게 연 매출 50조 원을 벌어들이는 거대 범죄 주식회사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미국과 멕시코 정부의 더러운 커넥션까지, 오늘 뉴스 뒤에 숨겨진 진짜 멕시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멕시코의 독재자였던 포르피리오 디아스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가엾은 멕시코여, 신과는 너무나 멀고 미국과는 너무나 가깝구나. 이 한 문장에 멕시코가 겪은 100년의 비극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멕시코와 미국 사이에는 무려 3,141km에 달하는 국경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을 4번이나 왕복해야 하는 이 엄청난 길이가 멕시코에게는 축복이 아닌 저주가 되었습니다. 바로 국경 너머에 전 세계 마약의 60%를 소비하는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고객인 미국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아이러니는 이 마약 비즈니스의 첫 단추를 끼운 것이 다름 아닌 미국 정부였다는 사실입니다. 1940년대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지자 미국은 다급해졌습니다. 전쟁터에서 다친 병사들에게 놓아줄 진통제, 즉 모르핀이 필요했는데 당시 모르핀의 원료인 양귀비는 적국이었던 독일과 일본이 장악한 아시아 지역에서 주로 생산되고 있었기 때문이죠.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미국은 멕시코 정부에게 은밀한 제안을 합니다. 시날로아 산악지대에서 양귀비를 재배해달라. 우리가 전량 비싼 값에 사주겠다. 그렇게 미국의 기술 지원과 묵인 아래 멕시코의 가난한 농부들은 옥수수 대신 양귀비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시날로아, 두랑고, 치와와주가 만나는 험준한 산악지대, 훗날 황금의 삼각지대라 불리게 될 멕시코 마약의 성지가 바로 이렇게 탄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자 미국은 태도를 180도 바꿉니다. 이제 필요 없으니 재배를 금지한다. 하지만 이미 검은 돈의 맛을 봐버린 농부들과 관료들에게 돌아갈 길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전쟁터에서 돌아온 미군들은 이미 약물에 중독되어 있었고 미국의 마약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었죠. 공급처는 준비됐고 수요자는 넘쳐나는 상황. 이제 필요한 건 이 둘을 연결해줄 사업가뿐이었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 멕시코 역사상 가장 비상하고 냉혹한 사업가가 등장하니 그가 바로 넷플릭스 드라마 나르코스의 실제 주인공 미겔 앙헤 펠릭스 가야르도입니다. 198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멕시코의 마약상들은 그저 동네에서 대마초나 키워서 국경 너머로 던지는 촌스러운 시골 깡패들에 불과했습니다. 서로 구역을 차지하겠다고 총질이나 해대니 경찰의 눈에 띄기 일쑤였고 사업의 규모도 작았죠. 이 난장판을 정리하고 멕시코 카르텔을 삼성이나 애플 같은 거대 기업으로 탈바꿈시킨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엘 파드리노, 대부라고 불리는 미겔 앙헤 펠릭스 가야르도입니다. 놀랍게도 그는 연방 경찰 출신이었습니다. 경찰 배지를 달고 마약상들을 단속하다 보니 그는 아주 중요한 사업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서로 싸우면 다 같이 망한다. 뭉치면 정부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 가야르도는 멕시코 전역에 흩어져 있던 마약 조직의 보스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제안을 하죠.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다. 바로 멕시코 최초의 연합 카르텔, 과달라타라 카르텔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만든 시스템은 실로 천재적이었습니다. 바로 플라자 시스템인데요. 멕시코 국경의 주요 거점 도시들을 플라자라고 부르고 각 지역 보스에게 그 구역의 독점 사업권을 주는 대신
중앙본부에 세금을 내게 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 마약 사업에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죠. 질서가 잡히자 돈은 미친 듯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야르도의 야망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시 마약계의 슈퍼스타였던 콜롬비아의 파블로 에스코바르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당시 콜롬비아 카르텔은 미국으로 코카인을 보내는 해상 루트가 막혀 골머리를 앓고 있었는데 가야르도가 우리 멕시코 육로를 빌려줄 테니 배송비를 달라고 제안한 것입니다. 이 계약은 멕시코 카르텔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킬로그램당 수천 달러의 운송비를 현금이 아닌 코카인 현물로 받기 시작하면서 단순 배달부였던 멕시코 카르텔이 유통업자로 신분 상승을 하게 된 겁니다. 대마초와는 비교도 안 되는 하얀 가루, 코카인의 엄청난 마진율 덕분에 가야르도와 그의 파트너들은 돈을 세는 게 불가능해 무게를 달아야 할 정도로 떼돈을 벌었습니다. 멕시코 정부의 장관, 경찰청장, 군 장성들까지 모두 가야르도의 월급 장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었죠. 말 그대로 멕시코 전체가 그의 손바닥 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무서울 것 없었던 이 거대한 제국에 겁도 없이 덤벼든 미국의 마약 단속국 요원 한 명이 있었으니 이 한 남자의 죽음이 멕시코를 영원한 피의 늪으로 빠뜨리게 됩니다. 1985년 거칠 것 없던 가야르도의 제국에 균열을 낸 인물은 미국 마약 단속국 DEA 요원인 키키 카마레나였습니다. 멕시코계 미국인이었던 그는 고향이 마약으로 병들어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고 끈질긴 추적 끝에 카르텔에 숨겨진 보물창고를 찾아냅니다. 바로 치와와주 사막 한가운데 숨겨진 여의도 4배 크기의 거대한 대마초 농장 란초 부팔로였죠. 키키의 정보로 멕시코군이 이곳을 급습했고 무려 10조 원어치에 달하는 대마초를 불태워버렸습니다. 하늘을 뒤덮은 검은 연기를 보며 가야르도는 이성을 잃고 맙니다. 자신의 뒷배를 봐주던 부패한 경찰과 정치인들을 믿고 절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기로 결심한 것이죠. 대낮에 길거리에서 키키 요원을 납치한 카르텔은 그를 아지트로 끌고 가 무려 30시간 동안 끔찍한 고문을 자행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가 고문 도중 쇼크사하지 않도록 의사를 대동해 각성제까지 주사해가며 고통을 최대치로 끌어올렸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키키 요원은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고 이 소식을 들은 미국 정부는 그야말로 눈이 뒤집혔습니다. 감히 미국 연방 요원을 건드려? 미국은 즉각 레전드 작전을 발동했습니다. 국경을 전면 봉쇄하여 멕시코 경제에 숨통을 조였고 CIA와 특수부대를 총동원해 관련자들을 쥐잡듯이 사냥하기 시작했습니다. 멕시코 정부조차 미국의 분노 앞에서는 가야르도를 더 이상 보호해 줄 수 없었죠. 결국 대부 가야르도는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제 마약 전쟁이 끝날 것이라 기대했죠. 하지만 가야르도는 감옥으로 가기 전 자신의 부하들을 불러 마지막 명령을 내립니다. 내가 없으면 관리가 안 될 테니 너희가 각자 구역을 나눠서 독립해라. 이것이 바로 멕시코를 피바다로 만든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강력한 통제자가 사라지자 티우아나, 후아레스, 시날로아 등 각 지역의 보스들은 서로 더 많은 땅과 돈을 차지하기 위해 총구를 겨누기 시작했습니다. 질서는 사라지고 혼돈의 시대가 열린 것인데 이 난세 속에서 땅딸보라는 별명을 가진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마약왕이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이름, 바로 엘차포 호아킨 구스만의 등장입니다. 키 168cm의 단신이라 엘차포, 즉 땅딸보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호아킨 구스만. 하지만 그의 범죄 스케일은 거인 그 자체였습니다. 다른 조직들이 서로 총질하며 구역 싸움에 몰두할 때 엘차포는 오직 한 가지 고민에만 빠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미국 국경 수비대의 눈을 피해 더 빨리, 더 많이 코카인을 보낼 수 있을까? 그가 찾아낸 해답은 바로 땅 밑 지하 터널이었습니다. 그는 국경 도시의 낡은 창고를 사들인 뒤 미국 샌디에이고까지 이어지는 수백 미터 길이의 땅굴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개구멍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내부에는 조명과 환기시설은 물론 마약을 실어 나를 수 있는 레일과 전동 카트까지 갖춘 최첨단 지하 물류센터였죠. 미국 국경 수비대가 지상에서 엑스레이 차량으로 화물을 검사하고 있을 때 엘차포의 코카인은 발밑 60m 지하에서 톤 단위로 유유히 국경을 넘고 있었던 겁니다. 이 기발한 아이디어로
그는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였고 시날로와 카르텔을 전 세계 최대의 범죄 조직으로 키워냅니다. 2009년 포브스지는 그를 세계 700일 위의 부자로 선정하기도 했죠. 당시 그의 자산은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원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엘차포가 진짜 무서운 이유는 돈이 아니라 그의 잔혹함과 신출귀몰한 도주 능력 때문입니다. 그는 경쟁 조직의 조직원들을 납치해 잔인하게 살해한 뒤 그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는 공포 마케팅의 창시자였습니다. 자신을 배신하거나 방해하는 자는 판사든 정치인이든 심지어 일반 시민이든 가리지 않고 죽였죠. 그리고 경찰에 잡힐 때마다 그는 마치 마술처럼 사라졌습니다. 2001년에는 세탁물 카트에 숨어 유유히 탈옥하더니 2015년에는 감옥 샤워실 바닥을 뚫고 무려 1.5km나 되는 터널을 파서 오토바이를 타고 탈출하는 영화 같은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멕시코 정부의 공권력을 비웃음거리로 만든 이 희대의 탈옥 사건은 역설적으로 멕시코 카르텔이 국가 시스템보다 얼마나 더 우위에 있는지를 전 세계에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엘차포가 왕좌를 지키고 있는 동안 멕시코의 반대편에서는 기존의 조폭들과는 차원이 다른 군대보다 더 강력한 무력을 갖춘 괴물 신인들이 탄생하고 있었으니 바로 로스 제타스입니다. 멕시코 동부 걸프 카르텔의 보스였던 오시엘 카르데나스는 항상 불안에 떨었습니다. 경찰도 못 믿겠고 동네 깡패들도 못 믿겠다. 나를 지켜줄 진짜 전문가가 필요해. 그래서 그는 돈다발을 들고 아주 은밀한 곳을 찾아갑니다. 바로 멕시코 최정예 특수부대인 가페 GAFE였습니다. 가페는 월드컵 테러 대비와 마약 조직 소탕을 위해 미국에서 지옥 훈련을 받은 인간 병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카르데나스는 이들에게 국가를 위해 박봉을 받으며 목숨 걸지 말고 나를 위해 일하면 그 돈의 100배를 주겠다며 스카우트 제의를 합니다. 돈의 유혹 앞에 국가에 대한 충성심은 휴지 조각처럼 찢겨나갔습니다. 특수부대원 34명이 집단 탈영에 카르텔의 사병 조직으로 들어갔는데 그들의 무전 호출 부호가 바로 제트, 스페인어로 제타였습니다. 악명 높은 로스 제타스의 탄생이었죠. 이들의 등장은 멕시코 마약 전쟁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전까지의 카르텔이 총 쏘는 법만 아는 건달들이었다면 로스 제타스는 전술과 전략, 그리고 중화기를 다루는 군대였습니다. 그들은 경쟁 조직을 제압할 때 단순히 죽이는 걸 넘어 공포를 심어주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참수, 신체 절단, 그리고 시신을 다리 난간에 매달아 전시하는 잔혹한 행위들은 모두 로스 제타스가 시작한 브랜드 마케팅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덤비면 이렇게 된다는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준 것이죠. 더 큰 문제는 이들이 마약 사업에만 머물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수부대 출신답게 정보력이 뛰어나고 조직적이었던 그들은 납치, 인신매매, 송유관 기름 도둑질까지 돈이 되는 모든 범죄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멕시코 전역이 이들의 군화발 아래 짓밟히며 비명을 지르던 2006년, 새로 취임한 칼데론 대통령은 비장한 각오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군대를 투입해 카르텔을 쓸어버리겠다. 하지만 벌집을 건드린 꼴이었습니다. 군대가 투입되자 카르텔도 준무장으로 맞섰고 도시는 시가전이 벌어지는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이 무모한 전쟁 선포가 훗날 멕시코를 돌이킬 수 없는 파멸로 몰고 갈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기존의 보스들이 잡혀가거나 사살되자 거대한 조직들이 수십 개의 군소 조직으로 쪼개지며 통제가 불가능한 혼란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혼란을 틈타 로스 제타스조차 어린애처럼 보이게 만드는 역사상 가장 흉악하고 현대화된 끝판왕 조직이 등장합니다. 바로 지금 현재 멕시코를 지배하고 있는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 CJNG입니다. 2015년 5월 멕시코 서부 상공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마약 조직을 소탕하러 출동한 멕시코군의 최신형 헬리콥터가 미사일 공격을 받고 산산조각이나 추락한 것입니다. 갱단이 국가의 정규군을 상대로 그것도 대공 미사일인 RPG를 쏴서 헬기를 떨어뜨린 이 사건은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현재 멕시코 암흑가의 절대 지존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 CJNG의 화려한 데뷔전이었습니다. 이들을 이끄는 리더는 엘 멘초라 불리는 네메시오 오세게라입니다. 그는 엘 차포처럼 화려하게 나서지도 파블로 에스코바르처럼 정치를 하려 들지도 않습니다. 그림자처럼 숨어서
오직 군사력 증강과 사업 확장에만 미친 듯이 집착하는 냉혈한이죠. CJENG는 이전 세대의 카르텔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들은 카르텔 로고가 박힌 방탄조끼와 헬멧으로 무장하고 몬스터라고 불리는 자체 제작 장갑차를 타고 다닙니다. 심지어 드론에 폭탄을 매달아 적의 아지트에 떨어뜨리는 현대전 기술까지 구사합니다. 사실상 사설 군대나 다름없는 전투력을 갖춘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마약 시장의 판도를 천연에서 화학으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코카인이나 대마초를 재배하고 운반해야 했기에 넓은 땅과 많은 인력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엘멘초는 깨달았습니다. 실험실에서 만들면 날씨 걱정도 땅도 필요 없다. 그렇게 그들이 주력으로 밀기 시작한 것이 바로 악마의 약물 펜타닐입니다. 중국에서 원료를 들여와 멕시코의 비밀 실험실에서 찍어내는 이 알약은 헤로인보다 50배나 강력한 중독성을 가지면서도 제작 원가는 몇백 원에 불과합니다. 부피도 작아 숨기기도 쉬운 이 펜타닐이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쏟아져 들어갔고, 지금 미국의 거리는 좀비처럼 몸을 꺾으며 서 있는 중독자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미국 18세에서 45세 사망 원인 1위가 교통사고도 총기 사고도 아닌 펜타닐 중독사가 된 배경에는 바로 CJENG의 탐욕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멕시코 정부는 사실상 통제 불능 상태입니다. 대통령이 총알 대신 포옹을 일하는 유화 정책을 폈지만 돌아온 건 더 잔혹한 사륙뿐이었습니다. 경찰서장이 취임 몇 시간 만에 참수당하고 시장 후보들이 줄줄이 암살당하는 나라. 시민들은 갱단이 무서워 밤에는 불조차 켜지 못하고 숨죽여 살아야 합니다. 100년 전 미국이 심은 양귀비 씨앗이 거대한 괴물나무가 되어 멕시코를 휘감고 그 독열매가 다시 미국을 병들게 하고 있는 이 지독한 인과응보의 굴레. 과연 이 피해 사슬을 끊을 방법은 존재하는 걸까요? 가엾은 멕시코여, 신과는 너무 멀고 미국과는 너무 가깝구나. 100년 전 독재자가 남긴 이 한마디는 여전히 멕시코를 옥죄는 저주로 남아있습니다. 미국이 필요에 의해 심었던 양귀비 씨앗은 이제 멕시코라는 국가를 집어삼키고 국경 넘어 미국인들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거대한 독나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마약 카르텔을 그저 나쁜 범죄자들이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보셨듯 그들은 가난과 부패 그리고 강대국의 탐욕이 만들어낸 괴물입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소비자가 존재하는 한, 그리고 멕시코의 가난이 해결되지 않는 한 누군가는 계속해서 마약을 나를 것이고 또 누군가는 목숨을 잃을 것입니다. 총알로는 결코 이 욕망의 사슬을 끊을 수 없다는 비극적인 진실. 과연 멕시코의 아이들은 언제쯤 총성 없는 밤하늘 아래서 잠들 수 있을까요? 오늘 멕시코의 피 묻은 역사를 통해 국가의 역할과 정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시대를 더 거슬러 올라가 국가가 앞장서서 마약을 팔아치우며 역사를 뒤바꿨던 결정적 사건, 영국과 중국의 아편 전쟁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